오후 들어 급격히 바뀌고 있는 시장 탈탈 털어보는 종목 수사대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오리도홀딩스 권영우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두 분의 지난 종목 수익률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이사님께서는 라온시 키워주셨고요. 20% 오르면서 목표가에는 시원하게 도달했는데 아무래도 테마성으로 움직이니까 네. 정리를 해야 될까요, 이사님? 그죠?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목표가 달성이 됐을 때 네. 그리고 요거는 눈치가 있다라면은 이제 사실 어제 이거는 매도를 했어야 맞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그보다 더 빨리 이제 뭐 4월 20일 날 매도를 해도 된 종목인데 이거를 제가 라운시켜를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했지만은 테마를 들어가려면 그냥 초기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초기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게 지속성 있게 갈지 아니면은 지금 라운시켜처럼 라운시켜 지금 분위기 보면 단계로 끝나는 분위기거든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가 다시 이제 대응 쪽으로 분위기가 가다 보니까 아마 테마 쪽에서 대응 쪽으로 수선매가 발생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뭐 다시 갈지 안 갈지에 대한 부분들은 체크해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4월 15일 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어쨌든 상한가 갭 출발했지만은 그래도 뭐 살짝 줬거든요. 주고 난 다음에 목표까지 달성이 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지난주 말씀드린 부분은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는 테마는 들어갈 때 초기에 들어가는 게 맞고 그래야 가격적으로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뒤늦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단 준비를 한 겁니다. 만약에 뭐 여기서 라운시켜가 계속 갔다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여기서 이제 주가가 좀 이제 조정을 받는 국면이기 때문에 뒤늦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하락을 맞게 되면은 사실 심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방송 보신 분들은 테마에 들어간다라면은 꼭 초기에 들어간 게 맞다. 그리고 테마가 형성이 됐을 때 종목들이 어떤 시세가 폭발적으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상승의 어떤 출발점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점 좀 참고하셔가지고 라운시켜보다는 뭐 라운시켜는 수익보다는 그런 사례적인 부분들 뭐 데이터 시키는 그런 부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라온시큐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수익 챙기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정태근 이사님의 지난 종목 봐봤고요. 그렇다면 권영우 대표님의 레이크 머트리얼즈도 봐보도록 할게요. 15% 오르면서 목표가에는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도 오르고 있는데 오늘 고가잖아요. 그러면 네네.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뭐 목표가는 터치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충분히 지금 수익 실현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 26,000원대까지도 좀 도달이 좀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한 26,500원, 800원 정도 이 라인을 터치한다면 이제 전부 다 익절 하셨으면 좀 좋겠고 이 종목을 이제 지난번에 드렸었던 이유가 TMA 기술을 국내 유일하게 좀 가지고 있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반도체 소재랑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모멘텀을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솔브레인 홀딩스가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 종목도 반도체랑 2차 전지 양쪽에다 지금 소재를 납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반도체 섹터도 올라가고 있고 2차 전지 섹터도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두 가지의 섹터의 교집합인 거죠. 그러니까 같이 이제 복합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가 오를 때도 수급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2차 전지 쪽에 강세가 나올 때도 같이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직 안 파신 분들 26,800원 정도에서 전부 다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레이크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됐든 2차 전지가 됐든 갈만한 재료가 충분한 종목 되겠습니다. 혹시나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26,800원 선까지 끌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극대화하시길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지난 종목들 봐봤으니까요. 오늘도 세 가지 구역 둘러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둘러볼 구역 2차 전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오늘 시장의 주인공이 2차 전지이다 보니까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코스피랑 코스닥 흐름을 놓고 보면은 코스피는 나날이 신고가 달려가는데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부진하잖아요. 코스닥이 가기 위해서라도 2차 전지가 좀 더 붙어줘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상방을 크게 열어놔도 될까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2차 전지는 상방을 열어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예전과는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작년과 지금을 한번 비교해 보게 되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그 리튬을 포함한 핵심 광물 가격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역레깅 현상 때문에
이게 적자가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안 좋구나라는 걸 심리가 좀 시장에 지배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차전지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뭐 ESS라든지 뭐 전기차 관련돼 가지고 이제 공급 그 수주 소식이 나오게 되면은 뭐 삼성에서의 반짝 상승 나왔다 끝이 나고 뭐 LG에서 반짝 상승 나왔다 끝이 나고 이게 대부분이 반응이었거든요. 근데 그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어쨌든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작년 대비해서는 좀 이제 달라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러면서 2차 전지 언제 가나 그런 얘기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그 반대의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언제 이렇게 갔지? 라는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차트를 삼성 S사의 차트를 볼 건데 지금 오늘 기준으로 66만 3천 원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30%만 더 가면 2021년도 고점인 80만 8천 원 부분까지 상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닥권에서 보게 되면은 뭐 15만 원, 그 많이 보게 되면 15만 원 정도 보게 되면은 여기서 벌써 이제 4배 가량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 S사의 이 정도 그 현재 상승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고 LG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LG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년도 고점이 2023년도 고점이 62만 9천 원인데 지금 이것도 40%만 올라가면은 60만 원 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제가나가 아니라 언제 이렇게 갔지? 라는 얘기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요. 아직까지 뭐 그런 리포트는 나오진 않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70만 원 돌파되잖아요. 삼성 SDI. 그러면 증권사에서 100만 원 리포트 저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도 80만 원까지 가는데 30%만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70만 원 돌파하게 되면은 바로 전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아마 증권사에서 지금 평균치가 65만 원이거든요. 아마 100만 원짜리 리포트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 SDI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고점까지 계속 그냥 홀딩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정태근 이사님께서 주셨거든요. 그런데 2차 전지라고 한다면 정말 많은 분들의 의견이 정말 명확하게 갈리는 섹터이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권영우 대표님께서는 2차 전지 긍정 쪽이신지 아니면 약간의 보수적인 입장이신 건지도 궁금해요. 저는 완전 긍정입니다. 완전 긍정이요. 이제 정태근 이사님께서도 충분히 네. 설명해 주셨지만 일단은 지금 우리가 2차 전지 섹터가 과거에 뭐 LG엔솔도 그렇고 SDI도 그렇고 좀 고점을 찍었었던 그 이유가 모멘텀 그때는 하나였습니다. 전기차 판매량이 높아질 거다. 보조금을 미국 쪽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이 북미 쪽도 그렇고 유럽 쪽도 그렇고 어떤 그 친환경 정책의 핵심 수혜가 되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량이 많이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으로 올랐었는데 그게 꺾였잖아요. 보조금 폐지가 되고 유럽 쪽에서도 이제 내연기관차를 뭐 확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뭐 바닥을 찍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는 전기차 시대는 맞지만 ESS 쪽, 그러니까 데이터 AI 시대에서 지금 핵심 그 안보 자산으로 지금 꼽히는 게 ESS잖아요. 그 ESS 쪽이랑 그리고 이제 로봇의 개화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대한 모멘텀도 지금 가세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랑은 성격이 좀 정반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EV 판매량은 완만하게 좀 둔화가 되거나 아니면 박스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했을 때 ESS 쪽 그리고 로봇에 대한 수혜를 입어서 실적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의 어떤 센터를 결정을 했었던 중요한 부분이 리튬 가격입니다. 리튬 가격이 톤당 제가 뭐 한두 달 전에 봤을 때만 하더라도 14만 위안이었는데 지금 17만 위안을 돌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원자재 가격만 하더라도 30%가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지금 2차 전지 소재단들부터 시작해서 배터리 셀 3사들이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냥 판가를 좀 전이시켜가지고 이익 스프레드를 좀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조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패시브 자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LG엔솔만 보더라도 지금 근 5일 동안 외국인이 좀 연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부분이 이게 박스권 상단을 좀 돌파하는 부분에서 외국인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을 해봐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지금 눌렸을 때 매수를 해봐도 수익 날 확률이 좀 높은 그런 섹터가 아닐까.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라고 한다면 앞으로 ESS라든지 로봇 안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께서는 어떤 종목을 각각 선택해 주셨는지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두 분의 선택, 포스코퓨처엠, LG에너지솔루션 되겠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아까 삼성 SDI, 황제주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종목은 포스코퓨처엠 주셨네요.
또 이렇게 오늘 또 이제 태클을 거시네요. 네, 그게 제 업무인 제가 것 아까 같습니다. 라운시켜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이게 라운시켜도 얘기 안 했는데 네. 일단은 그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2차전지 보면 이제 삼성 SDI하고 LG 엔솔이 이제 전방 업체잖아요. 그럼 이쪽이 수준을 많이 받게 되면은 다음 이제 수혜가 되는 쪽이 어딜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양극재일 것 같아요. 그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아까 전에 그 LG 엔솔하고 삼성 SDI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그 종목들은 되게 잘 갔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소위가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LNF를 제외를 하고요. LNF를 제외를 하고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에코프로벤 같은 이런 종목들은 아직 덜 갔더라고요. 전방에 수주를 많이 받게 되면은 저는 양극재가 좀 수혜가 될 거라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배터리를 만들게 되면 거기는 양극재, 음극재 이런 것들, 그 전해질 같은 거 공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양극재 기업들이 가장 먼저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방 업체들 수주가 많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기업들이 수혜가 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삼성 SDI의 그 양극재 밸류 체인이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 쪽으로 이제 양극재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최근에 그 아시겠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 피노라는 회사하고 이제 피노 회사였던 그 지분을 인수했다는 뉴스 보셨죠? 그러니까 LFP용 양극재를 이제 안정적으로 고공급받기 위해서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좀 한 그런 상황들인데 아시겠지만 이제 피노하고 이제 포스코 퓨처엠 합작사가 CMP 신소재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요 회사를 통해 가지고 삼성 SDI 쪽으로 이제 LFP 양극재를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삼성 SDI가 지금 현재 정말 주가가 잘 가고 있고 그 속에서 LNF라는 종목이 따라 주가가 같지만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LFP 그러니까 그쪽 같은 경우는 하이니켈 양극재를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니켈 함유량이 94%가 넘어가는 고하이니켈 양극재를 보시면 되는데 LFP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에서 공급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LNF 외에 낙시 효과가 기대가 되는 그 양극재 기업이 일단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수요적인 측면이고 그리고 공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그 영래객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결국 이제 리튬을 포함한 핵심 광물 가격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는 아시겠지만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중국의 이제 탄산리튬 가격 그 선물 가격이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는데 톤당 18만 위안이 넘어섰거든요. 지금 손익분기점이 톤당 10만 위안입니다. 그러면 18만 위안을 넘어서게 되면은 손익분기점 대비 2배 정도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평가익이라든지 레기 효과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1분기는 적자가 났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2분기, 3분기 점차 반영이 되게 되면서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시장이 어쨌든 주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말씀도 좀 드릴 수 있다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차트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지금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달, 그러니까 작년 10월달이죠. 작년 10월달 이제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제 고점이 24만 원대거든요. 근데 그 24만 원대를 이제는 확실히 좀 돌파를 했다라고 좀 판단했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전고점 돌파하는 이 시점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하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포스코 퓨처엠을 그런 연유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32만 5천 원 정도 일단 설정을 했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23만 원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 기대감 충분하고요. 이제 실적 또한 2분기, 3분기 넘어갈수록 회복될 가능성이 꽤나 높아 보입니다. 조정 시에 매수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32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23만 원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권영우 대표님의 LG 에너지 솔루션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는 삼성 SDI랑 LG 에너지 솔루션이 끌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 중에서도 LG 엔솔 픽해 주신 이유가 궁금해요. 아무래도 이제 LFP 배터리의 그 공급이 되면서 조금 경쟁력이 지금 삼성 SDI랑 그건 좀 전에 좀 많이 밀렸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LFP 배터리 경쟁력이 좀 강화가 되면 좀 실적적인 측면에서 좀 우위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픽을 했고 일단은 보니까 어제 상승에 기여한 게 외국인이 그동안 공매도를 많이 쳤습니다. 공매도 비중을 많이 늘렸다가 어제 이제 쇼커버링이 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이제 갚아야 되니까 같이 좀 수급이 좀 들어왔는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 좀 그러면 공매도로부터 약간은 좀 자유로워진 상태구나. 그러면 상방이 좀 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열려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LFP 배터리가 사실 이 벤츠랑 공급이 된 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제는 사실 뭐 그동안 뭐 벤츠를 우리가 떠올렸을 때는 독일 3사 되게 프리미엄 브랜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 자본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중국 자본이 들어가면서 이제 이 중국 기업에 대한 어떤 그 안전성, 신뢰성 이게 좀 약간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기차들의 그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면 화재 발생에 대한 위험도거든요. 갑자기 멀쩡한 차가 가만히 있다가 주행 중에 불이 타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런 화재는 대부분 배터리의 문제거든요. 이 배터리가 NCM, 그러니까 이게 하이니켈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있지만 가장 안 좋은 단점이 화재 위험성이 LFP 배터리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LFP 배터리의 강점은 안정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성 측면에서 지금 벤츠가 좀 그 안정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LFP 배터리 채택률을 좀 늘리고 있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ESS종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ESS도 LFP 배터리가 채택률이 높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LNF가 북미 시장에서 이쪽 고객사들이 더욱더 이제 선점을 하고 있는 상태고 북미 쪽의 LFP 배터리 소재 관련해서는 LNF가 1등이지만 EV 쪽 LFP 배터리는 에젠솔이 충분히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이거 좀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를 이제 가격을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좀 덩치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상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그리고 약간 숨고르기가 좀 나타나면서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한 50만 원대 정고점 부근으로 좀 잡아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40만 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LFP 배터리 채택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 안에서 수혜가 기대되는 LG 에너지 솔루션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50만 원, 손절가는 40만 원 설정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첫 번째로는 2차 전지 구역 보셨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구역은 바로 반도체 되겠습니다. 반도체 안에서 두 분의 종목 선택도 바로 확인하면요. 두 분께선 동진세미캠 리노공업 주셨습니다. 오늘은 정말 이 질문 안 드리려고 했거든요, 이사님. 근데 봤는데 오늘 신고점이면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동진세미캠 미로 어디까지 열어두고 계신 거예요? 그건 가장 마지막에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략 가기 전에 말씀드릴 때? 그게 제일 궁금하니까요. 내용 다 생략하고 그것만 말씀 좀 마무리하면 되나요? 아니요, 그래도 내용도 알려주시고요. 네. 일단은 이제 전고점도 돌파했고 그리고 신고가도 나오는 종목이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목표가를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고민이 많이 되는데 일단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또 미국적 내용을 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텍사스주 테일러시 인근에 이제 공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킬린이라는 곳하고 플랜뷰라는 쪽에 공장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결국 아시겠지만은 그쪽에 삼성전자 텔레팹을 겨냥해서 이제 공장을 만든 건데 텔레팹이라는 어떤 공장 이제 준공이 좀 계속해서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그 동시세미캠의 킬링 공장이 계속해서 이제 뜨거운 감자 계륵 같은 그런 존재가 좀 됐었는데 어쨌든 텔레팹이 이제 앞으로 돌아갈 가능성 상태에 놓고 앞에 장비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동시세미캠 같은 경우는 이제 킬링 공장에서 이제 신너를 이제 텔레팹 쪽으로 공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빠르면 2분기, 늦어서 3분기에 이제 공급을 하게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납품이 되게 되는 게 삼성전자만을 위해서 이제 공장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신노 생산 거점이 되게 되고 이제 그 텔레팹 어떤 파운드가 돌아가게 되면은 당연히 거기에 이제 공급을 하게 되면서 또 이제 어떤 추가적인 매출이 좀 기대가 된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킬링 공장뿐만 아니라 플랜뷰 공장 같은 경우도 고순도 황산을 이제 또 생산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생산이 될 건데 요거는 TSMC 쪽으로 이제 시제품을 또 보내고 이제 콜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인데 요게 예정대로 끝이 나게 되면 하반기에 또 공급이 또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어쨌든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해외 공장 쪽에서 추가 매출이 발생이 되게 되고 그런 부분들 실적적으로 더 긍정적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이슈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두 개의 공장이 가동에 들어가게 되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한 1,500억 정도 또 추가 매출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참고성을 좀 보시고요. 그리고 이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소모품이라든지 소재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 공장 고당 가동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뭐 하나 머티리얼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거기 같은 경우는 실리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모품 만들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동시세미케미라든지 한솔케미칼 같은 이런 소재 납품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전공정 쪽 같은 경우는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를 또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오늘 보게 되면 8%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차트를 넓혀서 보게 되면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진 않아요. 충분히 이제 접근할 수 있을 만큼 올라가고 있고 상승과 조정이 좀 반복이 되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작년 2월달 고점인 55,000원을 이제 오늘 확실하게 돌파를 저는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매수하셔도 상관없고 그리고 오늘 이제 윗꼬리가 달리니까 내일 쪽에 조정 나올 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여드린 포스코 퓨처엠처럼 조정 나올 때 매수할까라고 하셔도 무방하다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가격을 계속 목표가로 설정을 하거든요. 뭐 무슨 얘기냐면은 동시세미캠이 지금 59,500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음 가격을 이제 7만 원 정도로 그다음에 그 가격이 돌파되면 8만 원 이런 식으로 저는 설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시세미캠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를 일단 7만 원 말씀드릴 거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제 53,500원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진세미캠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진입할 수 있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는 53,500원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권영호 대표님의 리노공업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리노공업은 뭔가 시원하게 쏘지는 않고 있는데 그래도 꾸준히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네. 일단은 지금 뭐 소재단들 같은 경우에는 뭐 부품 소재단들은 사실 계속해서 실적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차트를 보면은 삼성전자랑 뭐 SK하이닉스는 신고가를 돌파한 상황에서 소재단들이 아직도 신고가를 못 갔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차례를 기다리다 보면 지금 보시는 차트는 삼성전자인데 고점 부근에서 지금 머물고 있죠. 그럼 SK하이닉스는 아예 신고가를 돌파해서 지금 약간 다시 숨고르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리노공업은 아직도 지금 고가는 트라이도 지금 못하고 있고 지금 약간 고개를 들어서 좀 이게 올라갈랑 말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13만 3천 원 이전 고점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가지고 왔고 이 종목의 뭐 강점이라고 한다면 워낙 많이들 또 아실 거예요. 리노공업 굉장히 어떤 그 리노핀 관련해서 그 반도체 칩이랑 검사 장비를 연결해주는 되게 미세한 바늘을 공급하는데 이 기술력이 글로벌적으로 이 리노공업이 거의 스탠다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분야에서는 굉장히 견조한 매출을 좀 가지고 있고 이 리노핀들을 모아가지고 수천 개 꽂아서 만든 게 이제 IC 테스트 소켓. 이것도 이제 매출이 좀 견조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뭐 작년에는 좀 완만하게 한 10% 정도 이익이 올랐지만 올해는 컨센이 한 15% 정도 매출이 좀 상승이 나올 거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실적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주가는 좀 갈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 펀더멘탈이랑 비례해서 주가는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반도체가 시장이 좀 좋아지면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이 좀 약간 조정이 나왔었던 게 또 이란이랑 그 합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제 결렬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조정이 나온다면 반도체는 거의 무조건 좀 담아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대형주 단을 지금 공략을 안 하신 분들은 리노공업을 공략해 보면 충분히 수익권에 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제 SK하이닉스가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면 이번에 보니까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나왔을 때도 영업이익치가 컨센보다 올랐잖아요. 그러면 SK하이닉스도 둘이 이제 뭐 짝꿍이니까 실적 발표가 좀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기대감이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는 목표가를 14만 원으로 제가 좀 잡아드릴 거고요. 손절가는 10만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노공업 같은 종목은 오히려 눌렸을 때가 정말 좋은 기회가 되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목표가 14만 원, 손절가 10만 원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오늘의 마지막 구역 되겠습니다. 바로 조방원이고요. 조방원 안에서 종목 선택 열어보면요. 한화엔진, 두산에너빌리티 주셨습니다. 사실 조선 관련 종목들이 그동안 방산이랑 원전에 비하면 약간 비교적 못 갔잖아요. 네네. 이제 발동 걸렸으니까 막 날아갈까요? 조선은 조선하고 원전은 만욱하고 마스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네.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란 전쟁 끝이 나게 되면은 이제 마크 빌리오하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나토 재검토 회의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될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한국도 사실 조금 이제 트럼프가 좀
조금 이제 언급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잡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더 이제 관세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대미 투자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압박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하고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전쟁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 봐야 될 섹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작년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작년 이맘때 기억하세요? 작년 이맘때 조방원이 주도 섹터였거든요. 그러면서 7월달, 8월달 가게 되면서 삼성전자, 삼성닉스 쪽으로 주도권을 넘겨줬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그 전쟁 끝이 나게 되면은 조방원전 아마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하나엔진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 요거는 아마 증권방송 보신 분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그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이제 선박 엔진을 공급했다는 그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STX 엔진, 하나 엔진, 그런 현대 마린 엔진 같은 엔진 기업들이 현재 오늘 주가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핀란드의 선박 엔진 업체인 바르실라라는 기업이 그 미국 오하이오주 쪽에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이제 데이터 센터 쪽으로 선박 엔진을 공급을 했는데, 이게 이 엔진이 그 투행정 중속 엔진이라 그래가지고 포행정 중속 엔진이라 그래가지고, 투행정 같은 경우는 이제 뭐랄까요, 그 에디슨 같은 그런 대형 선박에 들어간 엔진이라 보시면 되고, 사행정 같은 경우는 선박 내에서 이제 전력을 만들기 위한 선박 발전용하고 그다음에 중소형 선박에 사용되는 엔진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데이터 센터 쪽으로 공급한 이유는 그 발전용으로 이제 공급을 진행한 건데, 이 정밀 제어가 가능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보니까 지금 원전도 늦어지고 가스터빈도 늦어다 보니까 대안으로 선박 엔진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그 가스터빈 리드 타임 상황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앞으로 선박 엔진 공급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르실라가 어쨌든 이런 트랙 레코드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어쨌든 선박 내에서 이제 전력 선박 발전용으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제 엔진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그리고 과거에 이라크 쪽으로도 2010년도 같은 경우도 이 발전 설비용 그 엔진을 공급했던 이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보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그런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쪽으로 데이터 센터 쪽으로 엔진을 공급할 가능성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유로 가져왔고요. 하나 엔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공급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올해 연내 생산 설비를 이제 만들고 생산 설비를 이제 완료를 짓고, 그리고 난 다음에 포행정 이제 중속 엔진을 생산할 예정인데, 이게 지금 차트 좀 보시면은 제가 요거를 준비할 때는 주가가 61,000원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분봉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오전에 종목을 드렸는데 11시부터 계속 올라갔어요. 계속 올라가지고 이런 현상인데, 지금 그렇다고 지금 STX 엔진 같은 경우는 단일가 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요것도 좀 드리기가 좀 그렇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단일가 매매 적용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현대중공업 엔진기계 사업부가 또 비슷한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나 엔진하고 그리고 하나 엔진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안으로 현대중공업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나 엔진 같은 경우 목표가 7만 원 좀 가지고 왔는데 네. 지금 벌써 67,600원이거든요. 2,500원밖에 안 아이고. 남았어요. 안 남아서 하나 엔진도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이제 1+1으로 이제 현대중공업도 엔진기계 사업부가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도 추가적으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마 제가 봤을 땐 65만 원 돌파 가능성이 좀 높다라 봐지거든요. 지금 삼성중공업도 지금 전고 좀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조선주 같은 경우에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엔진과 그리고 현대중공업 두 개 같이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조선주들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기대감 열어둘 수 있으니까요. 한화 엔진뿐만 아니라 HD 현대중공업까지 함께 묶어서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화 엔진 우선 7만 원,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은 65만 원 돌파 한번 기대해 보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종목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봐보도록 할게요. 앞서 살짝 가스터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가스터빈 쪽에서 실적이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누적 수주 잔고가 한 가스터빈만 하더라도 한 17개 정도가 지금 된 상태인데, 네. 이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뭐 경제하고 있는 기업들, 지금 뭐 GE부터 시작을 해서 주문을 받으면 그거 생산해서 공급하는 데까지 시간이 몇 년 걸립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 수주를 받으면 1년 안에 진짜 단기간에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계속 지금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지금 원전에 대한 어떤 정책 기대감이 아직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20일에 그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 그 차세대 원전 인허가 규정을 발표를 하고, 이게 4월 29일에 시행이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핵심적으로만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원전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원전이 문제가 뭐냐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빠르게 생산하는 거는
정말 최고의 그 에너지 수단이지만 이게 건설의 행정 절차부터 시작을 해서 건설하고 착공하고 이제 완료가 되기까지 완공되기까지가 1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가 굉장히 시급한 이런 시대에서 원전을 빠르게 지으려면 그 시간을 좀 단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허가 규정은 그 SMR을 이제 빠르게 속도를 좀 단축시켜가지고 행정 절차도 좀 간소화해가지고 빨리빨리 지을 수 있게 하는 건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창원에 즉시 생산이 가능합니다. SMR 관련해서 그 전용 대형 주단조 설비를 좀 갖추고 있기 때문에 SMR 측면에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가스터빈부터 시작을 해서 원전, SMR 세 마리 토끼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1분기도 지금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향후에도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차트 보면서 목표가를 좀 설정해 드릴 건데 아직 한 번도 안 가본 영역이지만 15만 원 정도로 잡으면 좋을 것 같고 9만 원은 손절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터빈, 원전 그리고 SMR까지 세 가지 모멘텀에 다 안아가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목표가 15만 원, 손절가 9만 원 설정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세 가지 구역 확인해봤고요. 함께해 주신 두 분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딜사이트 경제TV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 중입니다. 시장의 흐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